현재 채용 중인 대기업, 공기업 채용 공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기계 분야를 볼 거예요. 먼저 현대 파텍스 주식회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뭐 현대라는 이름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역시나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 대기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이나 현대 그 다음에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탑티어고 대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신입을 뽑는 중이고요. 근무지는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에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 후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아마 그 내부에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도 급여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뭐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일반 신입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래도 뭐 자세한 정보를 좀 알고 싶으신 분은 뭐 요즘에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 되게 많잖아요. 뭐 자플래닛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보시면 좋은데, 그런 데는 좋은 내용이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퇴사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도 아주 조금만 보조용으로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일하러 들어가는 건데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하겠죠. 대기업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학력은 대졸 4년제 이상이라고 하고요. 뭐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대졸 4년제 이상 뭐 이렇게 쓰겠죠. 근무 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아까 제가 좀 놓쳤는데 신입이랑 경력을 지금 같이 뽑고 있어요. 그리고 모집 요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체 기술 관련 인재를 뽑는 중입니다. 경력은 4년 이하여야 된다고 하고요. 그 이상은 안 뽑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내막이 있겠죠. 경력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지원하면 떨어질 겁니다. 기계, 자동차 등 공학 계열이어야 한다고 해요. 이 위에 올라온 이제 4년제 이상인데 기계공학 혹은 뭐 자동차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입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경력직들은 예를 들어 뭐 4년제 못 나오신 분들 중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지원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류에 커트라인이 있다고 해도 그냥 좀 지원해 보시면, 내가 이 직무에 맞을 것 같으면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벌금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게 기계, 자동차 등 공학 계열, 이 기계가 역시나 좀 먹어주는 게 많이 있죠. 당연히 이제 현대자동차 계열이니까 자동차 학과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등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기계 자동차 아니면 난 떨어지겠네 그러지 마시고, 뭐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이나 하다못해 공학 계열이라고 해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분야별 직무랑 지원 자격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대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학능력 우수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그러니까 말을 영어를 잘하든지, 뭐 굳이 영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토익 점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토익 스피킹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학 능력을 갖추든지, 뭐 영어 하는 거 보면 금방 알겠죠. 관련 자격증을 갖추든지, 토익이라든가 토익 스피킹, 뭐 오픽,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IELTS 뭐 이런 것도 있고. 영어 실력이야 무슨 뭐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어떤 직무를 막론하고 잘하면 무조건 유리하죠. 특히나 요즘에는 뭐 여긴 대기업이니까 더 하겠죠. 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수출되는 품목에 관련된 도면을 보거나 뭐 그걸 갖다가 설계하거나 제작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티아 오토캐드 자격증 보유자. 카티아는 3D 프로그램이죠. 대표적으로 현대에서 사용하는 3D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2D 프로그램이죠. 관련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증이라 함은 이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흔히 말하는 기계제도 기능사, 기사, 뭐 산업기사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거나 오토캐드가 아니라도 2D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시험 보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필기도 봐야 되긴 합니다. 필기를 통과를 해야죠. 요거 말고 오토캐드에 관련된 자격증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CA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CAT, CAT 이런 자격증이 있죠. 이게 CAD Ability Test라 그래서 CAD 실무 능력 평가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어 능력도 키워야 되고, 카티아 3D 프로그램 그리고 2D 프로그램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네 실력을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내라.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면접을 볼 때 아마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동차 산업 및 차체 생산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학습 의지, 이거는 짧은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면접 질문에 답변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위에 자격을 갖췄을 때 굉장히 요 밑에 이 관심을 보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직무를 좀 보겠습니다. 취업하게 되면 하게 될 직무라는 거죠. 볼게요.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나오냐면 차체 용접, 조립 공정기술 및 생산 설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분해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체 용접은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품들을 접합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용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동차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완성된 차를 만드는 과정,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성해가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공정기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순서대로 조립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법대로 해야 된다, 뭐 필요한 장비가 뭐다, 요런 거를 이제 설계자가 지시를 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설비 기술, 차체 용접이나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뭐 기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런 생산에 필요한 여러 설비들,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는 거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뭐 개선하는, 그래서 뭐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세부사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세부사항을 좀 보자면, 제품 도면 사양을 분석한다,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제조 기술, 이제 제품에 대한 도면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사양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뭐 개발하거나 개선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생산 프로세스 설계, 전체 공정 설계라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뭐 절차, 공정 그런 거잖아요. 제품 생산될 때 필요한 공정 설계, 그리고 각 공정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간을 분석해서 뭐 계속 이제 똑같은 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늘 검토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차체도 하나 공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공정별로 공정 레이아웃이 배치가 제대로 돼 있나, 배치도 설계를 한다는 거죠. 꽤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구조에서 기계의 부조를 분석을 해서 강도나 뭐 안정성, 그런 거를 좀 평가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또 이제 구조 해석이라고 하니까 응력 해석, 그런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 구조 해석이 일반 기계 기사의 필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생산 설비 자동화, 그리고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생산 설비가 요즘에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다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다 자동화한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도 이미 자동화가 되고 있지만 자동화가 안 된 부분은 꾸준히 자동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동화를 하려면 당연히 그 자동화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 대체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그런 로봇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뭐 얘기만 들어보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하는 설계 일이랑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는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요런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면접 후에 뭐 연봉을 알게 된다고 하지만, 뭐 몇 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연봉이 꽤 높은 걸로 보입니다. 꽤 높아요. 제가 좀 보니까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연봉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닌데 대기업에 속해 있는 꽤 큰 기업이니까. 그리고 전형이 저 위에 건 이제 서류 전형이고, 이 아래로 요것들을 다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밑에 뭐 신체검사 왜 있냐 그러는데, 그래야 일을 뭐 오래 건강히 잘 하겠죠. 서류 전형이 통과하고 나면은 이쪽에 대기업에서 하는 온라인 인성검사, 역량면접, 인성면접. 일단 요 HMAT, 이게 유명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현대 모터그룹 애프티튜드 테스트. 이 애프티튜드가 이게 적성, 뭐 소질 요런 뜻이거든요. 현대 자동차 그룹 적성 검사, 그런 거죠. 따로 만든 거죠. 이렇게 이곳에 지원을 하려는 분들은 앞쪽에서 제가 설명한 그 서류 절차 보고서는 이 정도면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서류 전형이죠. 그 서류 전형도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닌데 인적성 검사가 또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알려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계열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전체 문항수가 거의 뭐 400에서 뭐
60?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시험 시간은 뭐 한 2시간 정도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모의고사 같은 게 있으니까 모의고사 구해가지고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채용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꼭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요즘에 아무리 취업이 어렵고 무슨 뭐 요즘에 뭐 신입 안 뽑고 공채 안 올라온다 얘기해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 몇 번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보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무슨 생각도 있냐면, 아니 좀 멀어도 뭐 거리 따지지 말고,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경쟁하는 거랑 서산에서 경쟁하는 거랑은 서산에 가는 게 훨씬 경쟁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거기 가서 좀 실력 키울 때까지 지방에 내려가 좀 살고, 서산이면 그렇게 엄청 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 따지지 마시고 좀 서산보다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서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꼭 지원을 해서 이 거리 따지지 마시고, 기숙사비 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월급 많이 주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꼭 다들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 기계공학과를 가면은 뭐 이런 데 들어가긴 뭐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기계를 뭐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 별 생각이 없으면 공학 계열을 특별히 무슨 뜻을 가지고 학과를 정하는 게 아니면 공학 계열을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정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전과 해도 되고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